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국민의힘 인물난에 대한 그런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윤석열 검찰청장이 여기서 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그리고 제보자 X 등등 윤석열 일가의 실체를 계속 파헤치고 있고 공개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중요한 것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유튜브에 대한 내용도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최근에 일베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이죠. DC와 일베의 악플러들을 직접 고소를 며칠 전에 하고 왔습니다. 연휴 시작 전에 직접 고소를 하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악질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따님 성적으로 모욕해가지고 고소를 당했는데 이후로 경찰한테 연락해가지고 자기 잘못 인정하면 용서받을 수 있냐, 처벌 얼마나 받는 거냐, 또 아무 생각 없이 일베 인증샷 올렸던 걸 제가 녹취록을 직접 편집해서 지난 영상에서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저를 저격했다가 걸린 겁니다. 단순히 저격하고 비판한 게 아니라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막 그냥 해가지고 제가 이걸 또 직접 고소를 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소식들 간략하게 이번에도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물난에서 김종인 등판론까지 국민의힘 차기 딜레마, 사실 당연한 겁니다. 이건 박근혜 탄핵이 아직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국민의힘 측은 대선 주자 생각하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수 야권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들이 대한민국 보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정쟁을 위해서 국가 기밀까지 유출하는 게 지금 보수 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주호영 씨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대권 주자, 이 차기 주자가 눈에 안 띄는 거고요. 진퇴양난이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안철수 씨 지금 영입 대상으로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김종인 씨의 비토를 넘어설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김종인 씨가 비토를 하든 안 하든, 영입을 하든 안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안철수 씨는 사실상 국민들의 마음에 이제 떠났습니다. 세월호 7시간까지 비유하는, 막 나가는 그런 안철수 씨를 두고 우리 국민들이 한때 무릎팍도사 때 그 열풍, 안랩 열풍, 여기에는 낚였었죠. 하지만 이 안철수라는 사람의 민낯, 실체가 드러나고 무능력하면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해외에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들어와가지고 영웅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너도 잘못했고 쟤도 잘못했고 양비론을 펼치면서 본인의 주가를 올리려고 하지만 결국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안철수 씨는 대안도 없이 그냥 586 꼰대론을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를 그냥 비난하면서 본인의 지지 세력을 이렇게 만들어가려고는 하고 있지만, 일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 보면 아무런 대안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습니까? 실제로 무능한 사람, 욕심 많고 돈만 밝히는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엄청나게 큰 코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픔이 채 4년도 안 지났습니다. 더 이상 저런 세력들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김종인 씨 셀프 등판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또 국민의힘 측에서 그런 건 또 가만히 못 보고 있죠. 춘추 전국시대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장에 나경원 씨가 나온다면 저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나경원 씨 미리미리 계속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윤석열 씨가 1위 대권 주자라면서 장모 의혹 넘고 여의도 직행할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장모 의혹 넘으면 주가 조작이라는 산이 나오고, 또 윤석열 패거리들의 논란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한저축은행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상한 움직임들을 영상을 통해 공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권 주자예요? 그러면서 첫 시험대가 장모와 부인 김건희 고소고발 사건이라고 하는데, 정대택 씨가 약 2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누명을 쓰고 복역까지 하고 이 법적인 싸움을 해오고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야 이런 억울함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언론이 참 야비한 게, 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처럼 그간 묵혀만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정확히 비유할 거면 나경원 사건처럼 묵혀뒀다고 하십시오. 1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최성희 씨도 고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건 언급도 안 하고 꼭 저렇게, 그러면서 여권이 계속 수사를 압박하자 이성윤 지검장이 호응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는데, 아니 나경원 씨는요,
나경원 씨는 무려 13차례, 정교조까지 포함해서 총 13차례의 고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도 진행 안 되고 고발인 조사만 10차례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나경원 씨에 대한 얘기는 저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은 물론이고 지금 언론까지도 개혁이 시급한 거고요. 저는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커뮤니티 리터러시도 진짜 심각합니다.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인사이트, 위키트리, 실제로 지난 총선 때 인사이트 이 관계자가 자유한국당 쪽에 또 이렇게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이외로도 뭐 에타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앱이나 아니면 블라인드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앱, 그리고 게임할 때에도 뭐 일베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요. 이외로도 1인 방송 아프리카, 뭐 트위치, 유튜브, 그리고 기성 미디어, 일베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들, 저는 지금 당장은 그런 거 소위 효과 없어요. 뭐 여론 보면 아시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연스럽게 이게 의식화되고 있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제가 틈틈이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 보고요. 아무튼 이렇게 언론에서는 윤석열 결심하면 대선판 요동 이러는데 요동 안 일어납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은 뭐 장모, 부인 김건희 이거 못 넘습니다. 공수처 1호 대상인 사람이 무슨 염치로 지금 대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티즌들 또한 윤석열이 나오면 민주당으로선 진짜 감사하지 큰 웃음 주는 기레기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네요. 압도적인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영민 민주당 의원이 열심히 또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렇게 직접 공소시효 현황까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로 이 세 번째 공소시효가 끝나고 약 10일 뒤에 네 번째 공소시효도 끝나네요. 빨리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희석 최고위원 검찰알바2에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제보자 X의 제보공장 많이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베 DC 악플러를 최근에 모욕죄로 고소하고 와서 이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공유를 드렸습니다. 한 명은 아주 최악질인데요. 조국 전 장관 따님한테 심각한 성적인 모욕을 해서 고소를 당하고 경찰관한테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받을 수 있나? 형량이 얼마나 나오나? 이걸 묻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소를 당한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민주진영 남성들에겐 조롱을, 여성 정치인들에게는 심각한 성적 모욕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글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자기 두들겨 맞고 왔다, 자기 좀 도와줘라, 뭐 민주당원한테 폭행당하고 왔다, 뭐 제가 자국민을 협박한다. 이게 협박입니까? 당신이 앞에 배설한 글들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특정해서 수차례 모욕을 저지르다 걸렸기에 직접 고소를 했고요. 저도 평화, 사랑, 용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런 악플러들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들은 살인마와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요. 실제로 악플로 인해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악플러들은 다른 악플러들한테 책임을 넘기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이들한테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정신승리하고 있는 악플러들과의 전쟁은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물론 합의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일베를 모니터링해온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온라인상 저런 식으로 심각한 성적 모욕들을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성평등한 대한민국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들을 봐준다고 좋아하지도 정신 차리지도 대인배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모든 정치인들이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위해서 조국 전 장관처럼 따박따박 대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저부터도 실천할 거고요. 악플러들 끝까지 가봅시다. 추후 피고소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런 식으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경찰한텐 얘기해놓고 아까같이 끔찍한 글들을 그냥 내뱉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용서는 없고요. 물론 이렇게 고소하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지는 뉴스타즈 단체 활동이라든지 주위 유튜버들과의 연계, 일반 청년들, 청소년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다양한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틈틈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윤석열 대권론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든 윤석열이든 그냥 택도 없는 거란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베와의 전쟁, 여기에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봤자 온라인 애들이에요. 이거 현실에서 투표 보셨잖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거는 지금이라기보다는 시점을 미래로 놔야 됩니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여기에 어떻게 빠지고 있는지 이런 걸 저는 바로 옆에서
빠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제 지인들도 너무 일베 스피커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가만히 방치해뒀다가는 훗날 정말 힘든 순간이 올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도 정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